지금 공학적인 의미에서 델타 t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t가 0일 때랑 t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누면서 t가 0일 때는 무한대가 되고 이게 0이 된다. 요렇게 했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디파인은 아니야, 이거. 어?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델타 t 곱하기 xt하고 델타 t하고 임의하고 곱해주면은 이게 t가 0일 때랑 t가 0이 아닐 때랑 뭐 이거는 0이지. 0 곱하기니까. 이걸 x0에다가 델타 t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아니 이것도 이게 어차피 이게 0일 때 이 무한대인데 왜 무한대로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무한대고 이것도 어차피 뭐 t0가 무슨 값이든지 이게 무한대인데 왜 무한대라고 하지 않고 이걸 x0 델타 t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델타 t를 다뤄야 돼. 나중에 델타 t를 다루는데 델타 t는 델타 t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건 없어요. 델타 t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 어? 가 아니라 델타 t하고 하면은 늘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인테그랄이 같이 따라 나와야 돼. 인테그랄. 늘 이게 페어야 이게. 짝이 돼야 된다고. 그 델타 t가 dt를 내주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냐 0보다 크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델타의 t 마이너스 t0 같으면은 tt가 그러니까 t0보다 좀 작으냐 t0보다 좀 더 크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이게 t가 이 적분 구간이 t가 t0를 이 적분 구간이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인테그랄은 사실은 0 아니면 1이라고 그랬지. 포함하면 1이고 포함 안 하면 0이 된다고. 그 인테그랄이 늘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이게 사실은 이게 내가 뭐 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지만은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인테그랄로 같이 쓰일 거라고. 그래서 xt하고 예를 들어서 xt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델타 t하고 이 dt를 이제 인테그랄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 이건 뭐 모든 구간을 다 포함하니까 이 적분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걸 원래 그대로 이게 뭐 그냥 주교수가 델타 t가 0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거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거에서 xt에다가 이 무한대에 대 dt 이러면은 이 값이 안 나와 이 값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안 나온다고 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인테그랄 해봤자 이거 안 되잖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0에다가 델타 t dt 이렇게 이게 같은 거고 이게 같다고 했잖아 이렇게 같아지고 그 다음에 x0는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dt 이렇게 되고 이게 결국 x0가 결국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거 0에 포함 안 되면 델타 t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tt가 되니까 이게 x0랑 같다. 이게 x0랑 같다. 이 위로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어떤 값이 추출된다라는 거. 인테그랄하고 늘 같이 페어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무한대로 하지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이 뭐였냐면은 질문 이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xt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2파이 ft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코사인 2파이 ft가 되고 j의 사인 2파이 ft가 되니까 이 시그널은 분명히 보기에 뭐 물론 이 복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j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소수이긴 하지만은 이 주기가 뭐 어차피 결정된다고 뭐 f0로 합시다. f0로 하는 게 더 낫겠네. F라고 해놓으면 좀 그 주파수가 지금 딱 고정이 안 되니까 주파수 고정됐다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T0니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기 T는 1 over F0가 된다고. 그 주기 함수가 맞아 이거는 주기 함수가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주기가 뭐 되니까 파워를 구하면은 여기서 주기 함수이니까 이미 파워를 구하면은 1 over T에다가 뭐 0부터 t까지 x제곱 t의
DT를 한다. 요렇게 했나 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게 이상이 나와. 이게 이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일 때는 복소수. 이게 좀 뭐 우리는 복소수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xt가 일 때는 무조건 x제곱이 나타나는 게 x제곱 t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xt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줘야 돼. 절대값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뭔가를 구할 때 뭐 이거 파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래. 이게 x제곱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복소수가 나올 때는. 그래서 이걸 파워로 구할 때는 1 over t에다가 0부터 t까지 코사인 t에 아니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j의 사인 2파이 f0t 이거에다가 전체의 제곱이 d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t0에 0부터 t까지 이 절대값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절대값의 제곱. 이 더하기에. 절대값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j는 포지션 이 절대값 제곱이 돼야 되니까 절대값에 이런 거 어떻게 절대값 돼? a 플러스 jb의 절대값의 제곱이 어떻게 돼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김보민 없어? 김준영 예. 이거 어떻게 돼? a 플러스 jb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돼? 들리십니까? 들려. 그냥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그렇게 되지. 이렇게 돼. 네. a 제곱 더하기 절대값 제곱은 리얼 파트랑 이미진 파트랑 따로따로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위에 것도 이거 해주면은 이걸 적용해 보면은 결국 1 over t에 0부터 t까지 결국 코사인 리얼 값이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0t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의 2파이 f0t에 dt 요걸 해준다고. 이거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a 제곱 b 제곱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이 a 제곱이 a가 지금 앰플리튜드가 1이니까 이거 뭐 1 되겠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하면 다르게 나와. 이게 이 플러스로 하면은 뭐 복소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파워가 복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 시그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실 복소수 시그널 xt가 지금 복소수로 나타났는데 이런 신호가 복소수라는 신호가 이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존재 가능한 거야. xt가 이게 코사인 2파이 f0t에다가 j의 사인 2파이 f0t 이거 세상에 존재 가능해?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j라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 이거 이 세상에 없어. j라는 건 어? 없다고. 이거 없다고. 복소수라는 건 없어. 이거 이름이 그렇잖아. 이름이 허수인데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이미지너리. 우리 가상이라고. 가상. 우리가 상상 속에 상상이라고. 상상 속의 수라고. 이미지너리 넘버라는 게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XT라는 가 복소수로 나타났다. 이 불가능한 거야. 이게 없다라고. 이런 거는 없다고. 근데 이거 왜 하느냐 그러면은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할 텐데 이걸 넣으면서 A 플러스 JB 이걸 넣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걸 만약에 X라고 만약에 하면은 하나의 두 가지 변수를 이러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는 뭐야 사실은 1 플러스 2는 뭐야? 김성혁 예, 교수님. 1 플러스 2는 뭐야? 3입니다. 3이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가 지금 왜 이런 이상한 문제를 물어보냐면 이 더하기가 돼 있는데 1 플러스 2 더하기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하기로 돼 있지만은 이게 두 개의 수가 돼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의 수라고. 더하기는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더하기 두 개의 수가 되어 있지만, 근데 만약에 1 플러스 j2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김정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1 플러스 J. 그렇지. 1 플러스 j2가 2j 이렇게 된다고. 이게 똑같은 더하기이지만은 이게 1번 식하고 2번 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게 1번은 1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1번식이나 2번식이나 둘 다 플러스가 돼 있지만은 1번식에서 1 플러스 2는 두 개의 숫자가 더해진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하나의 수라고. 3이라는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밑에는 1 플러스 j2 뭐 2i 뭐 이렇게 i로 나타내니까 1 플러스 j2라고 나타내면은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두 개의 수라고. 두 개의 수. 두 개의 수라고. 두 개의 변수라고. 두 개의 수를 계속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하나의 x라는 걸로 받은 거예요, 그냥. 복소수는. 그러니까 복소수를 쓰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유. 첫 번째로는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표시하려고. 왜냐면 2차원까지 이게 다 표시가 되거든. x, a 플러스 jb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2번이 더 중요한데 왜 쓰느냐? 복소수를 왜 쓰느냐 하면 이거는 이 등속 원운동을 나타낼 수 있어. 오늘 할 거야. 등속 원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원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 exponential JA 2파이 FT 이렇게 나타나면은 뭐 0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게 등속 원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요게 좀 되는데 그래서 뭐 요 복소수가 그러면은 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뭐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뭐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내가 지금 엉뚱한 걸 열어놨고. 그 지난 시간에 델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 할까? 익스포넨셜 펑션.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이 신호 시스템이니까 신호 중에서 투탑이 예. 투탑이 뭐 델타와 그 다음에 exponential JA 2파이 FT 두 개가 이게 지금 오늘 요 얘기를 할 거라고. 두 번째 거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델타 T가 나오면은 XT랑 곱하기 델타 T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알아야 돼. 요거. 근데 아직까지 이게 XT가 델타 T하고 곱하는 건데 XT가 나중에는 델타 T랑 이 컨볼루션 하는 것도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컨볼루션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요 컴플렉스 익스포넨 이 투탑 중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 이걸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 할 건데 익스포넨셜 이게 좀 네트워크가 좀 잘 안 되나 봐. 나도 좀 이상해. 이게 좀 느려. 이게 내가 지금 내 화면에 내리는 거랑 내가 화면에서 줌으로 보는 거랑 좀 약간 좀 느려 이상해. 글이 적는데 조금씩 느리게 이렇게 좀 인식이 되네. 좀 학교 네트워크가 안 좋나? 이상하네. 하여튼 그래서 하는데 그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익스포넨셜 펑션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이라 하면은 xt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펑션. 그래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말하는 건데 익스포넨셜 펑션에 뭐 예를 들어서 xt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뭐 람다 t 이렇게 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뭐 하냐면 A와 람다가 이 상수가 둘 다 실수일 때, 리얼 밸류일 때, 리얼 밸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이 뭐 굉장히 쉬워.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 뭐 되는 거야. 뭐 그냥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슨 뭐 유닛 스텝 펑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아 그래 리얼 밸류 있는가 보다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요 두 번째 거 이게 뭐 A는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뭐 A는 실수라고 실수이고 람다가 어떻게 되면 허수일 때 허수범일 때 요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게. 예, 뭐 A는 뭐 사실 실수가 아니라도 괜찮은데 뭐 하여튼 실수를 합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일단 람다가 허수일 때 요때 이제 이게 이제 exponential AT가 이게 이 허수가 되다 보니까 람다가 허수가 되다 보니까 이 람다를 우리가 뭐냐 A 플러스 JB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순허수니까 이게 A가 0이 되고 JB로 표시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 A에다가 exponential 어떻게 JB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때. 그때 특히나 B가 주로 이제 우리한테는 2파이F로 표시가 많이 돼. 2파이F로. B가 2파이F 뭐 상수니까 이거는 뭐 2파이F 아니면 요 수업 시간에는 뭐 오메가로 표시가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메가는 별로 안 좋고 하여튼 2파이F로 기록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세 번째로 A와 람다가 모두 복소수일 때. 뭐 A는 사실 큰 상관없어. A는 뭐 리얼 밸류만 되든지 사실 크게 보면은 A는 큰 상관없고 람다가 중요한 게 람다가 실수냐 순허수냐 복소수냐 요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느냐? 이때는 이제 이게 이 주파수 이게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두 번째가 이 주파수라는 개념에서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나중에 푸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푸리 변환, 큐리의 변환과 연관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복소수일 때 그 람다가 A 플러스 JB로 표시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T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A 플러스 JB에다가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따로따로 해주면은 익스포넨셜 A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BT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등속 원운동을 나타낼 거야. 이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이게. 원운동 원을 나타내는 거고 원. 그 나중에는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코사인 사인하고 같아지는 거고 이게 원운동이고 원운동에다가 뭐가 곱해졌어. 익스포넨셜 펑션이 곱해졌어 이게. 그래 이게 어떤 형식이 되느냐 나중에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하고 관계되냐?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해하는데 람다가 이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는 요게 이제 허수냐 실수냐 그 다음에 복소수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실수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수업 시간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 라는 정도만 되는 거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이 두 가지 요거는 뭐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시노미 시스템을 도대체 이 과목에서 도대체 뭐 배우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배운다고? 주파수 배운다고 주파수 배운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컴플렉스 이거 2번 요거 배운다는 거야 2번일 때 2번일 때 배운다는 거야 람다가 허수일 때 익스포넨셜 올라가는 요거랑 주파수는 완전히 그냥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A의 익스포넨셜 람다 T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실수라고 하면은 뭐 실수라 뭐 하지 않더라도 뭐 이 복소수라 하더라도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지.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그 자체가 나온다고. 미분해 주면은 이게 이 미분하면은 이걸 미분하면은 뭐 이거 뭐 알겠지. 미분하면은 자체가 나오고 뭐 어떤 상수가 있고 근데 신과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과 상수가 곱하기 이렇게 미분해 주면은
어떤 xt에서 미분해주면은 자기 자신과 어떤 상수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미분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속 시스템에 매우 간편해진다라는 거. 뭐 요 얘기는 아마 뭐 우리가 전자수학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푸리에 트랜스폼 하고 나서 이걸 비교할 때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거든. 그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 왜 라플라스 변환이 그렇게 유용한 건지, 라플라스 변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라는 걸 컨볼루션이라는 걸 배우면은 이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컨볼루션으로부터 이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실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뭐 이게 A는 뭐 복소수라도 뭐 큰 상관없는데 복소수는 뭐 표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람다가 뭐 실수일 때 뭐 이건 다 알지. A가 람다 A 뭐 A는 상수라고 1이라고 가정하고 A는 이 A라고 가정하고 람다가 0보다 크면은 요렇게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증가하고 A가 람다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람다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은 0일 때는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익스포넨셜 펑션은 다 요거라고 요거 예, 지금까지 알았던 거 뭐 고등학교 나오고 기억나 뭐 대학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거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 리얼 값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뭐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복소수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앞에 걸 이거 뭐 몰라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람다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내가 뭐 얘기 안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복소수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익스포넨셜 J 이렇게 J가 들어가는 순간 익스포넨셜 J가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함수가 돼버려요. 다른 함수가 된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공식 코사인 이 세타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 그래 이거? 배윤경. 네, 오일러 공식. 그래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래 오일러 공식.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게 이제 해석될 수 있어. 코사인 사인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시 설명할 거야. 코사인 사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코사인 사인이 왜 전자과나 물리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이 오일러 공식이라는 건데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가 들어가지만 사인 세타 요렇게 관계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뭐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거 다시 봅시다. 이 워낙 중요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내가 지금 적고 있는 거는 모든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봅시다.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아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했지. 그럼 여기에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죠. 여기 세타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1번 수식이에요. 1번 수식. 2번 수식은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되면 어떻게 되겠어? 2번 수식. 어떻게 되겠어? 성정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겠어? 네. 성정원은 어떻게 이 세타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세타 넣었어. 마이너스 세타. 1번 수식에 마이너스 세타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그렇지. 잘하네 그래. 사인 세타. 요렇게 된다고. 왜냐하면은 코사인은 우리가 2번 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를 하더라도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를 내주면은 마이너스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 되는데 잘 봅시다. 1번하고 2번을 1번 수식이 있고 1번, 2번 수식이 이걸 그대로 더해보자고. 이거 더해보자고. 더한다고.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가 바로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더하기를 해보자. 1번하고 2번을 다 더한다. 이 콜이 되기 때문에 요쪽 파트 왼쪽 파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 세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콜은 오른쪽 파트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더하면 이쪽 파트 다 더하면 이진명 어떻게 돼? 예? 어떻게 돼 이거? 왼쪽 오른쪽 파트 다 더하면 2 코사인 세타 그렇지. 잘했어.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국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2를 넘겨주면은 2분의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 요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내가 푼 거 뭐 그냥 뭐 아무나 뭐 풀 수 있네. 이게 내 시험 문제 늘 내는 거야. 이거 증명하라고 하는 거.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했는데 이번에는 빼기를 해봅시다. 빼기 1번에서 2번을 빼보자고. 빼보다 이 뺀다. 그러면은 왼쪽 길이 빼면은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에서 아니 익스포넨셜 j 세타에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를 했어. 그 다음에 이쪽을 1번에서 2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김성혁 어떻게 돼? EJ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걸 이거 상수니까 뭐 넘겨준다고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아까 넘겨줬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2j의 익스포넨셜 j 세타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된다. 요거 오늘 하는 거에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앞으로 이 수식이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적어도 한 10번은 나올 것 같아. 앞으로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코사인이 이렇게 2분의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되고 사인 세타가 2j분의 익스포넨셜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가 이거 한 20번 나올 것 같아. 내 생각. 적어도 20번 이상은 내가 얘기할 것 같아.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외우면 헷갈리거든.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j가 붙는 건지 막 헷갈린다고. 외우지 마. 절대 외우지 마. 절대 외우면 안 되고 뭘 하냐면은 여기부터 유도하라고 이거 그냥 유도하라고. 유도. 유도해보라고. 한 5번만 유도해보면은 아무리 바보라도 이게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이 5번만 유도해보면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숙제로 나갈 거야. 5번 유도하는 거.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이제 이 복소평면에 이제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복소평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복소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이게 리얼 넘버라고 그러고 이걸 리얼 넘버 리얼 실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리얼.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러거든. 가상의 상상에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없다고. 이거는 J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의 변수로 x라는 하나의 변수로 a 플러스 jb 두 가지 변수로 a, b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a 플러스 jb로 하면은 x라는 걸로 하나로 들고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잖아. 그냥 x라고 적으면은 이 복소수 x라고 적으면은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운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면은 복소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나타내? 뭔가 있어야지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복소평면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건 이 XY 좌표계를 말하는 건데 좌표계 이 코디네이터 처음으로 뭐 들었겠지만은 뭐 이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데카르트 뭐 알잖아. 고기토 이러고 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그 철학도 했지만은 이 수학자야. 이 좌표계라는 걸 처음에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뭘 했냐면은 그리스의 이렇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도형을 얘기한다면은 삼각형의 뭐 내부의 합이 뭐다 뭐 원이다 뭐 그다음에 사각형이 뭐다 이런 거
그냥 이 땅바닥에 그려서 하든지 생각으로만 할 수도 있다. 이 유클리드 기하기를. 이라는 걸 했는데 이 사람이 좌표계라는 걸 도입하면서 XY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XY 좌표계 거꾸로 했네. 이게 X축이지. XY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에 안 풀리는 문제를 뭐 다 풀었어. 이게 이걸 도입하면서 어떻게 됐냐? 전에는 어떻게 했냐? 원이다라면은 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야 된다. 근데 이제는 좌표계가 도입되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 원인 건 이런 거야. 이게 원이라는 건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이 좌표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좌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 달라져. 세상이 완전 달라진다고. 이 뭐 데카르트가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뭐 고기도 에르고춤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좌표계를 도입한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걸 이제 도입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 이걸 왜 쓰느냐 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로 뭐 지구에서 달로 뭐 우주선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지구 표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로켓 쏜다 이러면은 이게 지구고 달이고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이거? 달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달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이게 실제로 갈 때. 몇번 뭐 한다 제고도 한 바퀴는 돌다가 몇 바퀴 돌다가 가는 거야. 이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구가 너무 빨리 돌고 있어서 이거 바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돌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돌면서 가려면은 이걸 하는데 이게 지구 뭐 좀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이 돌면서 이 좌표를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 내에 여기 가야 되고 어느 시간 내에 여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뭐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거 계산해야 된다고. 몇 시에 몇 초에 어디 위치에 가 있어야지 딱 정확하게 달에 도착한다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전에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땅바닥에 그냥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그거 안 돼. 아무도 알 수 없어. 응? 정확하게 달에 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 출발하는 1시간 내에 이 지점에 가야 된다. 1시간 내에 예를 들어 1시간 내에 그럼 2시간 내에는 여기 가야 된다. 뭐 3시간에는 여기 가야 된다. 이 좌표가 딱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계산할 수가 있지. 이 대단한 거야 이게. 이런 좌표계를 도입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좌표계는 어떤 거냐면은 x가 t로 돼 있고 y가 뭐 주로 우리가 전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볼테지 이 전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보는 건 이거는 내가 저는 이 관점이고 이게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라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고. 그래서 어떤 t라는 관점에서 전압을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관이 돼 있다고.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복소 평면에 오면은 복소 평면은 전혀 다른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3-10번 그림하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3-10번 그림도 이거 2차원 평면이고 이게 3-9번에 나타나 있는 평면도 2차원 평면이니까 이 두 개 같은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전혀 다른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t가 변할 때 xt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이게. t가 변할 때 xt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3-9번은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x축이 리얼이고 이미지너리가 그냥 이미지너리야 y축이. 이게 x축이 이게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 x축이 리얼이 변한다고 이미지너리가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좌표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뭐가 관점에 따라 변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원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게 뭐 A, B라는 점을 찍을 수 있다고.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복소 평면은 우리가 대부분 그래프는 이게 대부분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관점에 어떤 대상을 어떤 보고 싶은
특정 관점에서 뭐 살핀다. 이게 그래프지.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여러분들이 보는 2차원 평면에 나오는 것들의 99.99%는 다 이거야. 근데 복소 평면은 다른 거라고. 이게 전혀 다른 거라고. 이거는 복소 평면인데 이거는 x가 다른다진다고 해서 이미지너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x와 y하고 전혀 관계 없어. x와 y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관계 없고 그냥 x, a, b라는 걸 점을 찍는다. 두 개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a가 뭐고 x 값이 뭐고 x 값이 a고 이 x 값이 a고 y 값이 b다라는 거 그 점을 찍어준다고.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좀 이거 지금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적히네 이게. 잠깐만. 쏘리. 이상이 왜 이래? 내가 이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적었는데 이 얘기가 안 적혀서 내가 다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 두 가지를 나타낸다는 거야. 2차원 평면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2차원 평면에 뭔가가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1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던 건 대부분은 1번이고 2번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보는 거야. 2번은 복소 평면이라는 거, 보통 이 점을 찍는 거, 이 복소 평면. 그래서 리얼 값하고 x축이 리얼 값이고 y축이 이미지너리 값을 나타낼 때 이게 x하고 y가 뭐 이게 a, b가 됐다. 뭐 이게 a 플러스 j, b가 되는데 a가 변할 때 b가 변한다.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잖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b가 a, b가 뭐 1, 플러스 2j일 수도 있고 이게 쏘리. 1,2j일 수도 있고 1 플러스 3j일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10j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전혀 관계없다. x가 1이라고 x가 1이라고 해서 x가 1이라고 y 값이 뭐 이게 2, 3, 4 이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게 전혀 관계없다. 이게 좀 자꾸 끊어지네. 나도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뭐 좀 목소리도 좀 잘 안 들려? 목소리도 탁탁 끊어지는 거야? 음성은 괜찮은데 화면은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좀 나도 지금 보니까 나도 적으면서 보면은 좀 탁탁 끊어지고 자꾸 이게 늦어지네. 왜 이런지 모르겠네. 뭐 그래서 요게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중에 좀 대충은 보고 나중에 내가 어차피 또 이걸 녹화한 걸 올릴 테니까 그거는 끊어지지는 않을 거거든. 혹시 잘 뭐 이게 끊어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뭐 빨리 넘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서 좀 보도록 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 AB가 점을 찍는 건데, 그러니까 2차원을 점을 찍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복소 평면이라는 건 그 점을 찍는 거라고. 점을 찍는 거. 그래서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리얼 값이고 리얼 값. 이게 결국은 이미지너리 값이잖아. 이미지너리 값이 되는데 J.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코사인 제곱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된다는 거. 요거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J의 세타의 절대값은 이게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1. 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 되거든.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점이 있는데 이 세타에 따라서 이 세타 값이 따라서 이게 x 값은 코사인이고 y 값은 사인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요 원위에서 이 단위원 이걸 단위원 유니서클이라고 해요. 유니원 이게 1이기 때문에 단위원이 r이 1이기 때문에 그 유니서클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이 세타가 어떻게 되든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뭐 잠깐 보여줬었는데 세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제로다. 익스포넨셜 J의 세타가 제로다. 세타인데 첫 번째로 세타가 제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익스포넨셜 J 제로니까 뭐 이게 1이 되겠지. 1. 아니면은 뭐 이걸 다시 표현하면
코사인 0에다가 J의 사인 0이니까 이거 0이고 1이 되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요게 되는 거죠. 세타가 0일 때. 그다음 두 번째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지난번에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J의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0이고 결국 J가 된다고. J 1 플러스 J가 돼. 0 플러스 J지. 이게 0, 플러스 J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요 점이 되는 거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뭐 3분의 세타가 파이일 때 하면은 익스포넨셜 J의 파이가 되면은 결국 코사인 파이에다가 플러스 J의 사인 파이가 되면 이게 제로고 이게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세타가 파이일 때.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3 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타가 다시 2파이일 때 다시 돌아오고 이거 삥 이렇게 돈다고. 이거 원운동인데 이게 세타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 세타. 그 세타라는 건 x축하고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로. x축하고 요 각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리얼 값이 코사인이고 이 이미지너리 값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요걸 좀 봅시다.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이걸 잘 보면 요 그래프를 한번 잘 봐봐. 이걸. 이게 사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사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인이 아까 얘기했잖아.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y축만 보는 거예요. y축의 값 y값만 보는 거예요. y값. 잘 보세요. 이걸. 이거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네. 잠깐만. 이거 뭐 문제가 있어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틀어놨는데 이것도 미러링이 꺼져버리네. 잠깐 꺼진다 자꾸. 잠깐만. 이거 잘 보세요. 이걸 한번 잘 봐.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나? 아씨, 이거 뭐 안 되겠다. 이거 자꾸 뭐 꺼지네 이게. 네, 이 U를 알았다. 이게 내가 화면 미러링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아이패드에서 이걸 트니까 이게 안 되네. 내가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 이거 내가 지금 원래 내가 보여주려고 찾아낸 게 있었는데. 그럼 잘 봅시다. 이거 뭐 일단 그 그래프는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연파인데 정연파가 이제 주로 코사인 사인을 말하는 거야. 정연파. 근데 이거는 아까는 실수였고 이거는 이제 허수인데 복수 뭐 허수 정연파라고 합시다. 허수. 일단 허수일 때 람다 J가 이게 허수일 때 이게 순허수일 때 쓸 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풀의 트랜스폼을 해야지 이제 주파수를 알 수가 있거든. 알려주는 툴이야. 풀의 트랜스폼이라면은 주파수를 알려주는 툴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느리네. 툴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순허수 대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내가 이 앞에서는 세타라고 했잖아. 세타. 여기 세타.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 대신에 뭘 넣냐면 세타 대신에 2파이 FT를 넣는 거야. 2파이 뭐 FT. 뭐 이때 제로라고 합시다. 어떤 상수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J 세타 대신에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 T가 되니까 이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원이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원 위에 표현된다.
원인의 점이 표현돼서 결국 이게 우리가 이제 뭐 F0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등속 원운동을 표시할 수 있죠.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컴플렉스 배우는 것 자체가 지금 등속 원운동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허수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내가 이 책을 좋아하긴 한데 참 오메가 제로라는 걸 자꾸 적더라고. 오메가 제로 적는데 이게 2파이 F0라고 줄 적어. 2파이 F0라고 알았나? 내가 나중에 오메가 제로하고 2파이 F0 뭐 같은 건데 오메가 제로를 하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이 다 강의 이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오메가 제로로 하는데 또 오메가 제로 나오면은 2파이 F0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2파이 F0. 뭐 같은 거야. 같은 거긴 한데 2파이 F0로 하고 그래서 이 XT가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피리어딕이 이제 F0니까 이게 피리어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오버 F0가 된다고. F0가 1이면은 어떻게 T가 1초가 되는 거고 F0가 뭐 10의 3승이다 라고 하면은 뭐 T0는 뭐 이게 F0가 1이면은 T가 1이 되는 거고 1초가 되는 거고 1 세컨드. F0가 10의 3승이다 라고 하면 T는 1 밀리세컨드가 되고 F0가 10의 6승이다 그러면 T는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고 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몇 번 도느냐가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코사인 아까 우리는 세타로 했었던 거 오메가 제로 대신 이게 2파이 이게 아까 우리 세타로 했었거든. 세타로 했을 때 2분의 1에 뭐 아까 내가 뭐 적었었잖아. 이거 요 얘기야. 요 얘기를 여기 세타 대신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메가 제로 t라고 하고 우리는 2파이 F0 t로 이제 바꾸는 거야. 세타 대신에.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문제네 이거. 내가 지금 딴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 뭐 끊어지네 이게. 화면이 멈추. 내가 지금 한참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괴롭네 이거. 이걸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하여튼 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끊어지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뭐 여러분들 다시 또 그 유튜브에는 안 끊어지는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빨리 넘어와서 그 부분 좀 다시 보도록 하세요. 내가 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코사인 들이 나오잖아요. 이 C가 상수를 합시다. 1이라고 가정하고 하면은 XT가 코사인에다가 사인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내가 아까 유튜브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잠깐만 이게 되나 이제? 이게 끊어져 버리네. 잠깐만. 쏘리. 자꾸 막 이거를 화면 공유를 요거로 하면서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내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봅시다. 사인 잠깐만. 사인 커브 and the unicycle 요거네. 잘 보면은 이 Y축을 잘 봐. 이 사인 커브인데 등속 원운동인데 이 파란 쪽은 잘 보세요. 일단 잘 봐봐 이게. 지금 이 Y축을 지금 이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거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이게 등속 오는 동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파란 거 지금 들고 있는 요걸 y 값만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라고 이게. 이게 지금 y 값만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y 값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지. 이렇게 딱 되면 한 바퀴 딱 돌아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한 바퀴 여기서 처음부터 쭉 돌다가 이게 이 등속 오는 동 하는 걸 등속 오는 동 하는 걸 등속 오는 동안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내가 3차원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속 오는 동을 하는 거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오는 동을 하는 걸 위에서 보고 있다고. 이 등속 오는 동을 하는 걸 본다는 건 위에서 보고 있는 거고 등속 오는 동 한 걸 이게 옆에서 이쪽에서 보고 있을 때 요렇게 우리 눈에 요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게 다시 이제 거꾸로 되는 건데 뭐 거꾸로 되는 건 보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이 잘 봅시다. 이 스타트 하는 거 요 한 번만 딱 더 보여줄게. 그 등속 오는 파란색으로 되는 거 중에서 뭐냐 y 값만 지금 보는 거예요. y 값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하나는 계속 등속 원동으로 하고 있어. 원소 하고 있는데 이 y 값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인프가 된다고. 사인파가 된다. 그 다음에 요 비슷한 거가 보니까 코사인파도 있던데. 뭐 좀 내가 좀 다르네 이게. 내 거랑 좀 달라가지고 내가 보여주려고 여기 유튜브 여기 아이패드에 찾아놨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찾으려고 보니까 하여튼 뭐 요까지 뭐 봅시다 뭐. 사인파, 코사인파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왜 이래 이거야? 자꾸 미러링이 자꾸 안 돼. 뭔가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다른 걸로 바꿔볼까? 잠깐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좀 다른 걸로 바꿔봐야 되겠어. KMU가 지금 자꾸 접속이 안 돼 이게. 자꾸 끊어지고 그러네. 잠깐만. 이러면 실습 못 하는데? 실습. 끝나고 바로 실습해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해보자. 내가 하여튼 좀 바꾸긴 바꿨는데 여전히 좀 별로 안 좋긴 안 좋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 등속 원운동 이게 아까 내가 잠깐 그림을 이 등속 내가 원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린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 이게 원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어디서 보냐면은 요 위에서 보고 있다고. 이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위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 t가 아니 뭐 세타가 아니 t로 합시다. 그러니까 2파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t f가 1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가정하면은 이 0일 때 t가 0일 때 이게 t가 4분의 1초일 때 그다음 4분의 2초일 때 그다음에 이게 4분의 3초일 때 이렇게 그다음에 1초일 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뭐 중간 값들은 이렇게 찍히겠지. 중간 값들은 이렇게 찍힐 텐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원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이 위에서 보고 있다고. 3차원 위에서. 이게 원운동인지 쓴 이 3차원 공간이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빙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삐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걸 어디서 보냐 하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걸 이쪽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Y축에서 움직이는 게 보일 거 아니야. Y축에서. 그 여기서 보는 걸 사인이라고 그래. 사인. 이쪽에서 보는 거. 이쪽. X축에 이게 접하는 X축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값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다. 이 점이면은 Y 값은 요게 Y 값이 되겠고 요게 Y 값이 되겠고 X 값은 요게 될 거 아니야. 요걸 본다고 나는. 여기서 볼 때는 요 지점을 보는 거. 이때 보이는 게 사인은 요게 보이는 거. 요 값이.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내가 이 평면상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안 되겠다. 내가 비디오로 잠깐 내 비디오를 공유를 중지하고 내가 보이네. 나 보여. 나 보여. 내가 좀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머리도 안 자르고 그래서 잘 봅시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나 지금 보여? 내 지금 카메라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이 움직이는 게 지금 어떻게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위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이 평면 내가 손바닥에 어떤 평면이 있어서 여기에 내가 원을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보기 때문인데 내가 원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방향을 바꿔볼게요. 방향을 이렇게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지금 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인다고 이게.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인다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봐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똑같은 나는 지금 원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원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 지금 원 그리고 있어 진짜로 원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렇게 왔다 가는 것만 나한테 보일 거라는 거야 이게 위에서 마치 그 보는 방향이 따라서 나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난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빙빙 돌아가면서 지금 방향을 여기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보일 거라고. 그게 사인이라고. 그게 사인. 원운동에 Y축만 보는 거, Y축만 보는 걸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X축만 보는 걸 코사인이라고 그런 거야. X, Y축만 보는 거, Y축의 값만 본다는 게 이게 사인이고, X축, X값만. X축이 아니라 X값만 합시다. 이게 코사인이라고. 코사인 사인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왜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이 많이 나오냐. 내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 사실. 왜 전류 전압이 왜 사인파로 다 표시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 무슨 돌을 던졌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게 다 원운동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원운동. 등속 원운동으로부터. 원운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은 사인 코사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그게 결국은 그 원운동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원운동. 이게 내가 오프라인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렵네. 이게 내가 이 온라인으로 이 아이패드에 내가 지금 적으면서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은 이거 좌표에서 뭔가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게 낫죠. 하여튼
하여튼 내가 그 유튜브 자료도 내가 그걸 올려줄 테니까 그걸 한번 잘 자세히 보고 도대체 사인, 코사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걸 한번 봐봐. 그래서 등속 오는 동, 이게 정연파, 이 등속 오는 동의 위치에 대해서 파행을 하는 그림인데, 이때는 이게 결국은 뭐 사인, 코사인이 나타나는데, 이 진폭,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 페이즈, 이렇게, 이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이 페이즈, 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원운동 이게 이게 뭐 좀 골치 아프네 이거.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저 숙제 풀어줘야 되는데 퀴즈를. 아휴, 이거 아니고 퀴즈. 뭐 끝나기 전에 이 퀴즈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퀴즈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퀴즈하고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다 이게 작년 뭐 몇 년 사이에 내가 중간고사 문제로 냈던 문제들이야 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정도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제 월요일 날 내가 냈던 그 문제는 뭐 내가 보니까 작년에 뭐 20점짜리로 냈더라고. 20점짜리 10점짜리로 낸 것 같아. 10점. 12점인가? 요거는 뭐 한 3, 4년 전에 냈던 문제고, 요것도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언제 문제가라고? t가 2를 포함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t가 2를 포함하느냐? 이 적분공안이 포함하네. 일단 포함은 하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고쳐줘야지. 포함 안 하면 무조건 0이야. 그냥 뭐 이 안에 그 뭐가 되든. 그러면은 t가 2일 때 요게 되니까 결국 t가 2일 때 2 넣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는 t가 2일 때니까 2 빼기 1에다가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적분 구간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거.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2보다 작은 거에서 2보다 좀 큰 거 이 dt를 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건 뭐예요? 1이니까 이거 1. 결국은 1이 되겠네. 1.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이것도 보면은 언제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대 문제네.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를 적분관이 포함하느냐 안 하는데 포함하네. 마이너스 1, 3부터 2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결국 이거는 요 안에 요 부분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적으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2가 되고 플러스 코사인 어떻게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뭐 2분의 1이네. 2분의 1. 사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두고 요거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플러스 1에다가 인테그랄 뭐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거 dt를 해주면은 그리고 뭐 이것만 살아남겠네. 이건 없어지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코사인 2분의 1, 30도니까 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데 이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뭐 마이너스 뭐 1대부터 t까지 어떻게 사인 타우에 u 타우 d 타우 문제 맞지 이거? 사인 타우에 이렇게 돼 있네. 요거는 원래 정의대로 한다고 어떻게 ut라는 게 뭐가 된다고? ut라는 게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t가 0보다 클 때 뭐 같을 때는 넣읍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u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u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손선영. 네. 어떻게 돼? u 타우는 뭐 아니면 뭐예요? 타우가 이것도? 1 아니에요. 1, 0. 그렇지. 1 아니면 0이지. 뭐 어떨 때? 타우가 0보다 그래, 그렇지. 타우가 0보다 이건 t만 그 변수만 바뀐 거야. 이게 이렇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u 타우를 곱해라는 건 1 아니면 0을 곱하라는 거야. 1 아니면 0. 0을 곱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니까 t가 첫 번째로 t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하면은 사인 타우에다가 뭐 u 타우가 뭐가 된다고? u 타우가 뭐가 된다? 0보다 작으니까 이게 이 0보다 작으니까 그게 결국 0이 된다고. 타우 이 0이네 0. 0 곱하기 되니까. 근데 두 번째로 t가 0보다 크다. 0일 때는 좀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뭐 넣읍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사인 타우에다가 어떻게 u 타우가 뭐라고? 0이라고 0. d 타우에다가 어떻게 0부터 t까지 사인 타우에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거 계산해 주라는 거야. 이거는 뭐 어차피 0이네. 이건 뭐야 이거? 사인 타우를 적분해 주라는 거야. 뭐 어떻게 마이너스 코사인 타우를 어떻게 0부터 t까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 이걸 다시 적으면은 요 값을 적으면은 뭐 이 인테그럴 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0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 t가 0보다 클 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로 모르겠다. 내가 좀 띄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사인 타우에 델타로 바뀌었네. 델타로. 그러면 아유씨. 나도 시간이 막 급하다 보니 막. 그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사인 타우에 델타 타우를 d 타우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타우는 뭐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무한대 아니면은 t가 0이면은 그 다음에 0이라고. 0이 아니면은 그 0이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지. 결국 이게 되면은 결국 이게 t가 첫 번째로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이렇게 되니까 사인 타우에 델타 타우 d 타우 이게 뭐예요? 0이네. 0이 되네. 그다음 두 번째로 t가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겠지. 0하고 같으면 안 돼. 0을 포함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되는데 결국은 t가 뭐 0보다 굉장히 작은 거 사인 타우에 델타 타우에 d 타우하고 더하기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좀 큰 거 사인 타우에 델타 타우에 d 타우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좀 큰 거에서 t까지 이렇게 하면은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 제로고 이것도 제로네. 왜냐면 델타 타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것만 살아남는데 이게 사인 타우가 0일 때니까 여기서는 사인 타우가 0이 돼버리네. 0일 때 0이 되니까 이게 다 0이네. 이거 결국 0이네. 다 모든 게 0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어떻게 됐어?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데 이건 뭐 지금 안 되겠다. 교수님, 네.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네.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이거 어차피 녹화하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녹화한 거 보고 하세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수업을 못 하는데 다음 수업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계속 해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실습 말하는 거야. 다 곧 3시부터 실습해야 되잖아. 매트릭 실습해야 되는데 해보고 만약에 5분 뒤에 다시 열었는데 이런다 계속 이러면은 뭐 내가 취소하고 뭐 내가 그냥 녹음해서 올릴 테니까 그걸로 보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보니까 안 되겠네. 하여튼 10분 뒤에 다시 봅시다. 1번 문제에서 적분 구간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t를 델타 t로 시프트해서 풀어도 되냐고. 뭐 시프트해서 풀어도 괜찮아. 풀어도 돼. 이게 지금 보니까 마지막 문제도 내가 풀어서 올려줄게. 내가 그러면 녹화를 해서 올려줄게. 하여튼 지금 좀 더 봅시다. 그래.
되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